오늘의 리뷰는 바로 설마 나오겠어? 에헤이 라고 생각했던 메탈 빌드 GN 암스 타입 2. 세상 천지 진짜 나올 거라고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메탈 빌드 다들 아시겠지만 약 100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스케일은 노 스케일이긴 해도 사이즈만 놓고 보면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사이즈의 이제 좀 거대한 모빌 아머라든가 뭐 그런 거는 힘들겠지. 거기다가 합금 피규어 라인업은 더 힘들겠지. 프라모델 MG도 안 나온다 이랬는데 네빌이 이를 냈더라. 저는 일단 1차는 품절돼가지고 구하지 못해서 2차를 구했고요. 일단 발매 정보는 23년 6월 달에 외판정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세금 제외하고 무시무시하죠. 53,000엔. 저는 일단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받아보고 좀 박스 사이즈에 좀 놀랐는데 어디 보자. 일단 가로 사이즈만 54cm네. 높이가 40cm에 두께가 16cm네. 와씨. 자, 아무튼 이렇게 큰 사이즈 상자 한번 열어봐야겠죠. 역시 뭐 박스 사이즈는 박력 있네요. 뭐. 박스 아트는 타입 2이다 보니까 이제 엑시아가 탑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은 이 친구의 공식 사진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며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 뭐 요 근래 메탈 빌드에서 좀 억지 설정 같은 걸 막 끼워 넣어서 좀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GN 암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 신규 설정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확히는 애니메이션 방영 때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HG 프라모델은 없었던 그런 설정들 이따가 구성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박스 사이즈 말인데요.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데바이즈 엑시아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높이는 기존의 그 메탈 빌드 시리즈 박스랑 높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박스가 딱 2배 사이즈입니다. 가로로는 더 2배, 딱 2배 사이즈. 근데 두께가 데바이즈 엑시아 기준으로 4개가 들어가는 두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박스 사이즈가 데바이즈 엑시아 4개 분량의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박스만. 자, 뭐 내용물도 일단은 꺼내 봐야겠죠? 안쪽에 아주 거대한 블리스터가 눈에 띄입니다. 일단 매뉴얼 먼저 눈에 띄고요.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 빌드들에 비하면은 약 2배 정도 두꺼운 것 같은데. 그리고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파츠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호 목적으로 이제 비닐이 더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형 GN 소드만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PG 사이즈인데. 자, 아래쪽 블리스터에는 액션 베이스라든가 이제 그 외에 본체에 들어갈 유닛들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매뉴얼 보면 조인트가 뭐가 되게 베이스 바닥에 무수히 많은 검은 색깔의 향연. 이게 다 조인트입니다. 뭐 일단은 다 꺼내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뭔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GN 암즈만 하더라도 분해해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이 모든 부속품을 꺼내 놨더니 HG 건프라가 무색하게 되게 코딱지만하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공간을 차지하게 되네요. 이렇게 부품이 많다 보니까 이번 메탈 빌드 GN 암즈 리뷰는 2편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GN 암즈 그리고 GN 아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기믹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모듈들을 활용을 해서 이 세퍼 유닛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또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환 편으로 정확히는 모듈 편이라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2편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속품을 오늘 살펴볼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대한 이 유닛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던 게 요거더라고요. 자, 무수히 많은 조인트의 향연. 자, 얘네 이름 다 뭔지 아세요? 다 조인트예요. 뭐뭐 조인트, 뭐뭐 조인트, 뭐뭐 조인트, 뭐뭐 조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메인 디스플레이 조인트, 요게 이제 GN-ARMS를 베이스에 올릴 때 사용할 주된 조인트입니다. 오늘 요거 주력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세퍼 어댑터입니다. 저 세퍼 유닛에다가 교체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 위에다가 GN 캐논을 달아주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그런 파츠예요. 그리고 블리스터 안에 있는 조인트들 잠깐 보면은 고정 장치가 달린 멀티 조인트, 지원 형태용 조인트, 이건 둘 다 스탠드 조인트예요. 그리고 세퍼용 베이스 조인트입니다. 왼쪽에 약간 각 한 번 살짝 진 거는 엑시아용이고요. 각이 심하게 진 거 있죠. 이렇게 크게 진 거는 듀나메스용이에요. 밑에 있는 큰 구멍이 있는 거는 이거는 GN-ARMS 베이스에 쓰는 거고, 그리고 동그란 조인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란 구멍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탈 빌드 베이스에 활용을 하는 거죠. 아까 요 지원 형태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동그란 형태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부분이 듀나메스용 세퍼 조인트입니다. 베이스에 올리는 구멍이 없는 일반 세퍼에 올릴 수 있는 조인트고요. 그리고 대형 소드용 조인트, 저 대형 GN 소드를 팔에 장착할 때 쓰는, 그러니까 엑시아 팔에 장착할 때 쓰는 조인트고요. 그 위로는 GN 아머에 사용하는 엑시아와 듀나메스의 발바닥 조인트입니다. 이제 발을 고정하는 핀인 거죠. 그리고 옵션 조인트 대 2종. 이쪽을 왼쪽에 있는 건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구멍에다가 끼워지는 놈이죠. 그 위로 옵션 조인트 소 2종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거는 가동축이 달려있는 옵션 조인트고요. 아래는 그냥 가동 없는 양옆을 이어주는 옵션 조인트예요. 이 무수히 많은 조인트를 보자마자 이번 GN-ARMS 리뷰는 두 편으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블리스터 안에 있는 조인트들 중에 오늘 사용할 거는 요 발바닥 고정용 조인트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면은 지금 톡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이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짧은 쪽이 엑시아용, 이렇게 튀어나온 디테일이 긴 쪽이 듀나메스용입니다. 다음은 보조 스탠드인데요. 무려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대한 유닛들을 좀 베이스에 지탱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시간 전시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메인 베이스에다가 보조 스탠드를 연결할 연결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본 보조 스탠드를 활용할 때 쓰는 보조 베이스입니다. 일단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지탱할 게 많다,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제 2개를 일단 활용을 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겠죠. 다음은 메인 베이스입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은, 아니 53,000엔짜리인데 5만원이 넘어가는 고가 피규어인데 베이스에다가 아무런 무늬가 없다고?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그냥 생 흰색 물음표? 근데 이제 본체가 장착될 조인트는 엄청 두껍고 각진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믹 부분에서는 기존의 메탈 빌드 베이스랑 크게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 커버를 벗겨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눌러서 벗긴 다음에 베이스에 지탱하는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지지대 위치를 좀 바꿔주려고 이렇게 끝까지 당겼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꽂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금 힘을 많이 줘야 끼워지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GN-ARMS의 모듈 파츠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짜잔! GN 드라이브 달린 얘도 조인트입니다. GN 드라이브 달린 조인트예요. 딱 봐도 알겠죠? 엑시아나 듀나메스의 GN 드라이브를 빼고 대신 이걸 끼우고 뒤에 있는 볼관절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교체식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세퍼 유닛, 이 중앙에 있는 파츠를 교체를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가 GN 드라이브가 연결되는 부분의 디테일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교체하는 거고요. 다음은 대형 GN 소드 칼날입니다. 이쪽은 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역시나 펄 도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형 GN 소드 양쪽에다가 다 끼워줄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본체 모듈들인데요. 일단 가장 앞쪽부터 볼까요?
먼저 콕피트 유닛입니다. 기존의 GN암즈에는 이런 식으로 이 캐노피 디테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탈 빌드 와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살짝 또 어레인지 되면서 좀 디자인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사람이 타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솔레스탈 비잉의 마킹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뭐 코오션 마킹, 뭐 라인들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더브로 시리즈 모형에서 볼 수 있었던 마킹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었어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 파란색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메탈릭 컬러가 들어가 있다던가 패널 라인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던가 약간 톨렘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이는 패널 라인 자체는. 그리고 뒤쪽으로는 무언가 연결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뒤로 밀면은 조인트가 연장이 되고요. 이걸 돌려주면은 아예 안 들어가요. 고정이 됩니다. 이따가 이 상태로 결합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노즈 유닛입니다. 앞쪽으로는 콕피트 유닛이 연결될 거고 뒤쪽으로는 이제 세퍼 유닛과 그리고 코어 유닛이 올 거예요. 여기도 GNR001이라던가 여러 가지 마킹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라인 마킹 물론이고 위아래가 파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약간 톨렘이라든가 이전에 기존 디자인들이 연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도 중간 연결 파츠 치고는 재미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하단부에 흰색 정중앙에 보면은 얘가 버튼입니다.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 눌려요. 이거를 꾹 눌러보면은 좌우에 있는 날개 유닛이 살짝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날개를 이렇게 하고 펼쳐주면 됩니다. 물론 그냥 이 날개를 살살 잡고 살짝 잡아 빼면은 최대한으로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빼고 나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레임은 안에 살짝 묻혀 있는 게 훨씬 보기 이쁘겠죠. 그거라든가 앞부분에 이 콕피트 유닛을 결합할 때 여기 역시 위쪽에 버튼입니다. 눌러주면은 이제 고정 장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스프링 기믹을 통해서 이걸로 고정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이 메탈 빌드 GN암즈의 핵심 부분입니다. GN 세퍼 유닛. 기존에 뭐 더불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프라모델 HG에서는 이제 뭐 구현할 수가 없었던, 구현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설정상 GN암즈의 프로토타입 격이라고 불리는 게 GN 세퍼라는 그런 유닛입니다. GN 세퍼에서 발전해가지고 GN 암즈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GN 세퍼의 설정을 이 메탈 빌드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 콕피트 유닛 디자인 자체가 GN 세퍼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아예 GN 세퍼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물론 메탈 빌드잖아요. 이 둘을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GN 세퍼 유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모빌 슈트의 거치라던가 아니면은 대형 GN 소드의 장착이라던가 이걸 다 여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브암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암 자체도 접혀져 있는 걸 그대로 펼 수도 있고요. 요 끝부분에 암 부분 딱 봐도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암이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손가락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더브로 시리즈의 다른 파츠들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들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목도 가동하고 회전도 하고요. 그리고 요 팔꿈치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여기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 자유자재 거기다가 가장 안쪽도 바깥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호환성은 또 이걸로 또 챙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모양 자체가 작은 GN 아머 아니에요? GN 아머 여기 발 거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이죠. 여기가 대형 GN 소드가 장착이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더 밑으로 처지진 않아요. 더 내려가진 않는데 뒤로는 돌아갑니다. 위쪽을 통해서 뒤로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달리는 팔 자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동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펼치고 보면 안쪽이 중요 부위는 다 합금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요 가장 안쪽이라든가 관절이라던가 이제 튼튼하게 지탱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데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버튼 기믹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딱 봐도 버튼처럼 생긴 애가 하나 있죠. 얘를 누르면 이 GN 드라이브 접속부를 이렇게 당겨서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장돼 가지고 이 볼관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빼서 이 볼관절을 빼서 이 GN 드라이브 달린 조인트로 교체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요거 교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볼 관절을 뺐다, 이 볼 조인트를 뺐다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밀어 넣어도 돼요. 얘가 보면 이 조인트 자체가 이렇게 슬라이드식이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 볼 조인트는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쪽에서 봤을 때 메탈릭 컬러로 된 부분들도 보이고, 아까 이 GN 드라이브가 접속되는 부분 여기도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아래쪽에 거대한 흰색 부분, 여기가 이제 모블리 슈트가 올라갈, 엑시아랑 듀나메스가 올라갈 부분인데 여기도 그냥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이 뒤쪽에 보면은 동그란 부분의 아래쪽, 얘가 버튼이거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버튼을 누르고 일정 각도를 움직인 다음에 레버 떼주세요. 그 다음에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안쪽에 접혀져 있던 엑시아용 조인트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 부분의 조인트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듀나메스용으로 교체하던가, 이 세퍼 유닛 자체를 베이스에 올리는 조인트로 교체를 하던가, 아까 본 이 무수히 많은 조인트의 향연에서 5개 중에 골라서 하나를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GN 세퍼 유닛의 설명을 끝내면 사실상 핵심 기믹은 끝낸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모빌 슈트 올릴 거고 뭐 다 할 거니까. 그 다음이 코어 유닛입니다. 코어 유닛. 뭔가 딱 봐도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뭘 달란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어 유닛, 이름부터 코어잖아요. 이 배경에 있는 이 친구들, 뭐 주익이라든가 대형 GN 캐논이나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제 좀 크다 싶은 파츠는 다 여기다 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역시 안쪽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큰 구멍 있죠. 여기가 GN 세퍼 유닛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해할 때는 이 뒤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안쪽이 가동되면서 잠금이 풀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어 유닛이라는 이름답게 합금이 제일 많이 쓰였어요. 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형 GN 캐논이 장착될 부분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다 라쳇 관절을 사용을 해서요. 심지어 꽤나 단단한 라쳇을 사용을 해서 거대한 유닛이 달려도 크게 처지거나 그러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 끝부분, 여기도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도 라쳇으로 가동을 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단단해요. 정말.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도요, 이 끝부분의 조인트가 이 관절이 가동을 안 하면은 이 대형 GN 캐논을 먼저 장착하고 가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힘받을 부분이 짧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움직이기에는 좀 힘에 붙이더라고요. 살짝 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안쪽, 여기도 합금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앞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부분 있죠. 여기 마킹되어 있고 여기 있죠. 여기도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합금입니다. 아예 통으로 앞쪽을 프레임 전체를 여기다 합금을 썼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솔레스 타이빙의 마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가 GN 드라이브의 그 콘덴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표시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요거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주익이 달릴 구멍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외장의 디테일들도 컨셉에 맞춘 느낌으로 마킹도 라인 조금 들어가 있고 메탈릭 컬러 포인트가 살짝 있다든가, 뒤쪽으로 가면 이제 메인 스러스터죠.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 바꿔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GN 암즈의 다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장착이 될 겁니다. 여기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아예 나중에 여기 장착을 하고 나면은 락 기구가 있는데 작은 레버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돌기가 움직인 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돌기로 아예 조인트가 안 빠지게 고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숨겨진 기믹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바깥쪽 외장을 위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안쪽에 뭐 프레임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이 바깥쪽은 대체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 GN 아머도 이제 뭔가 오리지널 기믹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그 오리지널 기믹은 이 다음 편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대형 GN 캐논.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파츠들이죠. 이쪽은 달라지는 부분이 마킹에서 차이가 있는데 솔레스탈 빙 마킹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지, 나머지의 뭐 마킹은 기본 베이스는 같습니다. 라인 마킹이나 뭐 아니면 형식 번호 같은 마킹 정도가 좌우가 비대칭 정도인 거죠. 일단은 앞부분이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느낌보다도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뾰족하게 디자인이 어레인지가 된 상태고요. 위쪽에 봤을 땐 방금 이야기했듯이 라인 마킹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메탈릭 그린의 컬러 포인트가 살짝씩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다른 이제 더브로 시리즈 프라모델에서도 볼 수 있었던 느낌의 그런 디자인의 마킹들, 솔레스탈 빙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 봤었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마킹이야, 이런 느낌의 마킹들이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GN 캐논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색으로 도색된 게 아니라 조금씩의 컬러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신경을 쓴 부분이구나, 입체적으로 보이네,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캐논의 앞부분 여기도 잘 보면은 메탈릭 컬러로 지금 도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쪽에도. 그래서 여기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컬러로 간 게 아니네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러스터들과 함께 이렇게 가동되는 부위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크게 가동을 해주고요. 안쪽에도 프레임 컬러 및 마킹,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아래쪽에도 마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니어 같은 경우도 더브로 시리즈 특유의 디자인으로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를 보면은 여기도 합금이 안 쓰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바깥쪽에 호환용 조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커버를 벗겨보면은 나중에 오리지널 기믹을 활용할 때 이 구멍을 쓸 거예요. 이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쪽에 합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 사각형의 구멍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GN 암즈로 결합할 때 쓰는 부분인데, 여기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레버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조인트를 안 빠지게 고정을 시켜주는 기믹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 역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느낌으로 앞부분을 전개시켜 줄 수 있고요. GN 캐논 같은 경우도 안쪽에 한번, 바깥쪽에도 한번 이렇게 쫙쫙 2단으로 전개를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익입니다. 이것도 코어 유닛에 장착이 될 부분인데요. 장착될 부분은 조인트가 깔끔하게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대놓고 보이고요. 그 외의 부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라든가 이게 좀 많이 커졌어요.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GN 암즈의 주익은 이렇게까지 비율이 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날개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링 같은 것도 충실하게 되어 있고, 뭐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이라든가 라인 마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쭉 보면은 끝부분이 확실히 좀 날개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패널 라인 같은 거 봤을 때 기존엔 없던 거 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끝부분에 가서 또 메탈릭 컬러도 보이고, 아래쪽은 어떨까요? 아래쪽도 비슷합니다. 이제 위아래가 마킹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컬러링도 흡사하고요. 이쪽은 당연히 이제 연결부가 가동하는 거는 되게 단단하네. 여기가 가동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날개가 또 핵심이더라고요. 날개를 펼치는데 짜잔, 안쪽에서 연동돼서 올라오는 작은 날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N 암즈의 날개보다도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이라든가 화려한 느낌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날개 끝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음은 클로 내장 유닛. 쉽게 말해서 그냥 GN 아머의 다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마킹의 차이도 특별히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여기는. 무엇보다 관절이 많이 들었고 그만큼 합금이 많이 쓰인 부위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유닛 연결부인데요. 여기부터 해서 합금이 쫙, 지금 옆에서 봐도 쫙 합금이 쓰인 게 보이죠? 이 안쪽까지도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앞쪽으로는 합금이 따로 쓰이진 않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익히 봤었던 이 메탈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들 아실 법한 기믹이 여기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뭐 컬러링이나 이런 컨셉 자체는 앞에서 계속 봐왔던 그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잘 보면은 기존의 프라모델에서도 막 그렇게 구현이 안 되어 있었던 디테일 같은 약간 이렇게 블록처럼 나뉘어져 있는 외장들 이런 것도 좀 구현이 되어 있고, 라인 마킹부터 해가지고 앞서서 봤었던 그런 마킹들이나 이런 초록 색깔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솔레스탈 빙 하면서 마킹이 또 들어가 있다거나, 앞부분은 이제 클로 내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엔 클로가 달려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컬러링이나 이런 거 마킹 같은 부분들도 이래저래 신경 쓴 게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열핀 같은 디테일도 꽤나 괜찮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뒤쪽으로도 안쪽에 프레임 컬러 그리고 디테일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화려한 마킹들이 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관절이 많다는 점인데, 일단 요 코어 유닛 연결부 있죠? 여기가 좌우로 스윙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바로 아래쪽으로 이중 관절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프레임을 또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한 움직이긴 하는데 빡빡해가지고 더 움직이기는 조금 벅차네요. 그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뒤쪽으로 가동하는 관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N 암즈가 되려면은 이 관절을 꼭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움직여봤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 중간에 가동축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뒤로 가면 안 움직이니까 살짝 이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가동해서 움직여 보면은 좌우로 또 회전하는 관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약간 발목이라고 할 만한 부분, 이쪽이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쳇으로 해서 크게 가동을 해주죠. 완전히 쫙 편 상태가 이렇게고요. 그대로 완전히 안쪽으로 접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 이제 GN 암즈 형태인 거죠. 아까 펼쳐졌을 때가 GN 아머 형태인 거고요. 이때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건담들의 발판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가 발판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발판 이제 구부릴 때 이 발판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포개지는 게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펴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전개 기믹이 있었는데 이 목 부분 하얀색 외장이 연장되고요. 그리고 이 관절의 중간 부분이 슬라이드로 또 연장이 됩니다. 나중에 뭐 엑시아가 탑승하거나 듀나메스가 탑승했을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믹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믹이, 방금 이렇게 관절 구부리니까 안쪽으로 발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GN 암즈로 이제 모빌 슈트가 탑승할 때 이 발판이 들어가 버리면은 발 끼우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이 관절 중간에 여기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버. 이 레버를 그대로 딱 소리 날 때까지 세워주세요. 딱 소리 나게끔. 이 레버를 세우면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커버 있죠? 이 커버가 이렇게 완전히 닫히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닫혔을 때는 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절을 이렇게 구부려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판을 고정시켜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모빌 슈트에 발을 끼우는 거죠. 이렇게 발판 커버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락을 풀 때, 고정을 풀 때는 이 뒤에 있는 커버를 다시 이렇게 그냥 싹 밀면 돼요. 그럼 풀려요. 고정 풀고 다시 하면은 기믹이 그대로 다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메탈 빌드를 좋아하신다면 익히 알만한 기믹인데 바로 클로 기믹입니다. 원래 이 GN 아머 상태에서 이렇게 클로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설정화라든가 아니면 프라모델 HG에선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 클로가 전부였는데 메탈 빌드에서 아발란스 엑시아 대쉬가 나오더니 갑자기 요 발판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죠. 자, 이렇게 중간에 관절이 두 개가 더 들어가고요. 요 아래쪽 커버, 이 아래쪽 커버를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펼쳐주면 안쪽에 또 클로가 내장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클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클로들을 꺾고 모양을 잡아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그 예전에 아발란체 엑시아 대쉬 그 메탈 빌드에서 선보였던 기믹이기도 하죠. 뭔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기믹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메탈빌드 엑시아나 듀나메스 같은 데서 이제 빔사벨 이펙트를 가지고 와서 이 클로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게 가능했죠. 이 기믹도 동일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빌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기믹이더라고요. 다음은 암 조인트입니다. 일단은 대형 GN 소드를 GN 세퍼 유닛에 장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중간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연결부는 전부 다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봐도 싹 다 합금을 쓰고 있고요. 반대쪽도 안쪽까지 전부 다 합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잘 보면 각각의 조인트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힘들어 가동을 하긴 합니다. 크게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재미있는 점은 조인트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GN 세퍼 유닛에다가 이렇게 조인트를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각형인데 하실 수 있는데 GN 세퍼 유닛 여기가 왜 합금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여기도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도 단단한 라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처질 염려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접혀 있는 핀이 하나 있어요. 이 핀이 대형 GN 소드를 고정해줄, 각도를 고정해줄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대형 GN 소드. 이 GN 소드 하나만으로 약 37cm가량의 사이즈가 나오는 무시무시한 길이의 유닛입니다. 물론 암 조인트랑 동일하게 양쪽 마킹의 차이는 없고요.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사람 손에 쥐어도 될 정도의 사이즈인데 어마어마한데요. 와우. 디테일이나 마킹은 역시나 앞서 봤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랄까 프라모델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 설정화 때보다도 볼륨감이 더 커졌다고 해야 될까? 애초에 비율 자체가 더 커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날 부분은 메탈릭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은 또 좀 더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 실검 부분이 또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마킹들, 라인들 겁나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일단 비주얼 자체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라든가 중간에 동그란 형태로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큼지막하게 흰 색깔의 직선 형태의 쭉쭉 뻗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그 GN 암즈의 소드랑 이제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비슷하죠. 물론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야 훨씬 더 메탈 빌드 쪽에 패널 라인도 많고요. 마킹도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더 화려하긴 하죠. 안쪽은 어떨까요? 짜잔! 이제 연결부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라쳇 관절이 들어가요. 이따가 잠깐 한번 해봅시다. 안쪽에도 역시 마킹들 화려하게 들어가고요. 안쪽에 GN 하면서 여기도 콘덴서라는 걸 의미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바깥쪽과 동일한 형태의 마킹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N 소드에는 대형 GN 소드는 어떤 기믹이 있느냐? 이렇게 외장들이 전개되는 기믹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앞쪽에 칼날도 전개가 됩니다. 칼날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이 중간 부분을 구부려 주는 거죠. 약간 큐리오스 쉴드처럼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다가 빔 파츠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끼워주면서 이제 빔 소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실검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볼륨감이 확실히 커지는 형태의 기믹이기는 해요. 단지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원래 HG GN 암즈 같은 경우는 이 날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날이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메탈 빌드는 그 관절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 실루엣 여기서 한번 꺾여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개지는 요 실루엣을 좋아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안쪽 보면은 무장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장착을 할 때는 이 암 조인트의 뒤쪽에 있던 핀 세워주면은 요 사각 조인트를 끼워 넣을 때 여기 홈이 앞뒤로 하나씩 보이죠? 이제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뒤쪽에다가 핀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질 일 없이 핀 덕분에 고정이 더 잘 되니까 이제 처지는 일 없이 편하게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핀, 요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은 여기가 라쳇으로 되어 있는 걸, 이것도 좀 딱딱한 단단한 라쳇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거대한 파츠를 고정하기 위해서 핵심 부분들에는 라쳇을 또 튼튼한 라쳇들을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GN 암즈로 결합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먼저 해놓으면 좋은 게 이 코어 유닛을 가지고 와서요. 버니어를 살짝 들고 밑에 커버 있죠? 이 외장을 슬쩍 빼줍니다. 여기다가 메인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제 베이스에 올려야 하니까 이 베이스용 파츠를 끼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인 결합 방식을 이제 유닛별로 설명할 때 했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직접. 먼저 콕피트 유닛에서 이제 조인트를 밖으로 노출시킨 다음에 90도 정도 가동한다. 그리고 이제 노즈 유닛의 위에 버튼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콕피트를 끼워 넣는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완료가 됐고요. 날개는 펼쳐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코어 유닛과 GN 세퍼 유닛을 연결을 할 건데 코어 유닛의 상단부 버튼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면서 그러면서 껴줄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결합. 오, 쑥 들어간다. 오. 그 다음 대형 GN 캐논을 장착하기 위해서 상단부 관절을 움직여 줄 거고요. 대형 GN 캐논에 솔레스 타입ing 마킹이 들어간 게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역시 조인트의 위치 맞춰서 끼워주고요. 양쪽 다 끼웠으면은 이제 GN 캐논에 레버로 움직여서 조인트를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다가 이제 클로 내장 유닛을 장착을 해줘야죠. 아, 근데 세퍼가 들어간 상태에서 끼려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여기 간섭이 좀 있어서 조금 가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퍼를 마지막에 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아무튼 장착을 하고 나면은 뒤쪽에 레버를 이용을 해서 역시나 고정해주고 요 유닛 자체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써있기로는 요 다리 쪽 유닛의 요 위에 상단부 있죠? 이거 째로 그냥 이렇게 눕혀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 관절을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위에 쪽 관절을 가동시켰을 때 이 뒤쪽에 날개 같은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뒤쪽이랑 간섭이 조금 생겨요. 조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조금만 움직이고 그 아래 관절까지 다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 날개에 간섭을 최대한 줄이게끔 말이죠. 슬슬 무거워지거든요. 베이스 위에 올려야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최대한 벌려가지고 좀 낮은 상태로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조인트의 방향을 조절을 해서 고정시켜주고 평소처럼 그냥 평소의 메탈 빌드처럼 하면 되는 것 같군요. 자, 베이스 위에 올렸고요. 이 상태로도 충분히 무거워요. 솔직히 충분히 무거운데 베이스 자체는 좀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긴 하네요. 자, 먼저 일단 콕피트 쪽 가지고 와서요. 세퍼에 딱 맞닿는 요 코어 유닛 쪽 이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실제로 얘를 가동시켜 보면 이렇게 연동돼서 가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콕피트 쪽을 장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세퍼를 통과하듯이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끼워지는 거죠. 다음은 주익을 달아줄 건데 여기도 버튼이 있어요. 이 주익이 들어갈 부분 아래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주익을 고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래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넣어줍니다. 어우, 단단하게 고정되는데 되게? 그 다음 GN 세퍼 유닛에다가 이제 GN 소드 달아줘야겠죠? 자, 드디어 GN 암즈 완성! 묵직하다. 일단은 길어요. 크고 깁니다. 무지막지 깁니다. 길이가 얼마나 나올지 간단하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가장 끝인가? 날개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요. 가장 뒤쪽으로 긴 거는
쭉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지금 55cm 가량 나옵니다. 네, 55cm 가량.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특별히 꺼내둘 만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촬영할 때 아니면은 꺼내서 이렇게 상시 꺼내줄 만한 자리는 없는 것 같다. 일단 저는 그래도 확실히 멋지긴 멋집니다. 메탈 빌드 특유의 어레인지와 함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GNAMS의 기본 실루엣은 지키고 있으면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사이즈가 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무조건 이 GN 소드 받쳐주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예, 보조 스탠드랑 다 써가지고. 결국 아무리 그래도 이 뒤쪽에 있는 코어 유닛에다가 지금 지지대를 끼워둔 상태라 가지고 무게중심은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이 스탠드로 고정을 하고 있다지만 앞으로 쏠리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뒷모습에도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였어요. 다 구부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 이게 다 다리를 접었을 때 여기도 버니어가 드러나거든요. HG 때는 좀 더 이거보다 비율이 컸는데 그 메탈 빌드는 이 비율이 되게 작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대형 GN 캐논에 있는 거대한 버니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디테일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HG GNAMS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실루엣은 기존과 흡사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자세히 보면은 가까이 가보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콕피트 유닛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기존에는 별다를 거 없었거든요. 이렇게 디테일이다 뭐다 이런 건 없어요. 컬러링은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위에는 파란색, 아래는 흰색인 거는 같은데 아예 지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완전 다르죠. 여기는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딱 봐도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GN 세퍼 콕피트가 왔거든. 여기 아예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대형 GN 캐논은 뭔가 얇고 샤프해졌다라는 것만 그렇지 뭔가 이쪽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메탈 빌드 잘 보면은 방금 봤듯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얇고 샤프해졌다라는 느낌? 그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뭔가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달라진 부분 되게 많지만요. 그리고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또 하나가 이 주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익 보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어찌 보면 좀 뭉툭하게 생긴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메탈 빌드는 아예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되게 샤프하게 바뀌었죠. 엄청 날카로운 느낌으로 바뀐 데다가 날개를 펼쳐보면은 이제 날개가 분할되어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대형 GN 소드 같은 경우는 이 옆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여기도 캐논 때랑 똑같아요.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느낌에선 크게 안 바뀌었네? 라는 느낌인데 실제로 움직여 볼 때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꺾이는 관절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구도로 봤을 때는 컬러의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네. 기본적으로 이 실검 부분의 컬러링부터 흰 색깔의 배치 이런 거라든가 기본 디테일 이렇게 중간에 동그란 부분이 있다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같은데 이제 실제로 움직여 봤을 때는 중간에 관절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달라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클로 내장 유닛 같은 경우도 뭔가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되게 깔끔한 느낌에서 되게 뭔가 복잡한 느낌으로 바뀐 그런 느낌? 대신에 컬러 배치나 기본 실루엣은 여전히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메탈 빌드를 보면은 뒤쪽에 하얀색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이 뾰족하다는 거라든가 뭐 프레임이 이렇게 굽혀져 있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실루엣 앞부분에 클로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실루엣은 같지만 역시나 이제 굴곡진 부분이나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아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역시 이 중앙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콕피트 유닛부터 이 코어 유닛까지의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변경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아닐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및 설정이 프로토타입격인 GN 세퍼 설정 그게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좀 후련해진 건 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요. 지금 이 GN암즈를 라세 아이온이 탑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로 탑승하는지 안 보여줘요. 근데 메탈 빌드로 아 여기가 콕피트 블록이 맞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이제 좀 그게 궁금했던 게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GN 세퍼 유닛을 활용해서 확장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은 마지막에 로곤이 이 대형 GN 캐논을 별도로 사용했던 것도 이해가 되죠. 또 여기도 이제 모듈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만 살아 있으면 쓸 수 있다. 뭐 사용할 수 있는 GN 입자가 있으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였으니까요. 아무튼 메탈 빌드 덕분에 좀 궁금증이 해소된 게 몇 가지가 또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건담들 태워봐야겠죠. GN 암즈에서 GN 아머로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그래도 제품명이 타입 2잖아요. GN 암즈 타입 2. 그래서 엑시아부터 태워볼 텐데 우리 이제 파츠들 볼 때 봤었죠? 이제 GN 드라이브가 이미 저기 이제 장착할 때 쓸 조인트에 있기 때문에 GN 드라이브는 건담에선 떼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GN 아머에 장착할 GN 드라이브를 가지고 오는 거죠. 드라이브 달린 조인트였죠, 이름이? 그대로 그냥 원래 GN 드라이브 끼듯이 끼워줍니다. 잠깐만 이게 GN 드라이브 고정하는 프레임을 요 파츠 안에 같이 끼워 넣어야 돼요, 슬라이드로. 세 방향이 전부 다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고정 잘 됐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다음 콕피트 유닛을 이렇게 날개 좌우를 접은 뒤에 그대로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세퍼를 떼어내야 돼요. 세퍼에서 접혀져 있는 요 이제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걸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게 건담을 끼우려면 빼야 됩니다. 거기다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드도 한쪽은 떼주는 게 훨씬 편해요. 위쪽에 있는 코어 유닛 버튼을 누른 다음에 누르고 빼주면 됩니다. 쑥 빠지거든요. 저 버튼 고정이 생각보다 튼튼해요. 오, 놀랬어요. 그리고 접혀져 있었던 이 서브암도 이제는 펼쳐줄 거고요. 그리고 뒤쪽 버튼을 누르면서 또 아래쪽 프레임을 가동을 시키고 이렇게 접혀져 있던 조인트 펼쳐주고요. 위에 있었던 이 GN 드라이브 접속부 이거는 이제 빼줄게요. 이제 볼관절만 남겨놓고 빼고요. 양팔을 벌려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엑시아 끼워주도록 할게요. 일단 등부터 끼워주는 게 좀 편하거든요. 등부터 먼저 볼관절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때 볼 조인트가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바깥으로 빼주세요. 이 볼 조인트가 가동을 해야 훨씬 이제 장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골반으로 내려가서 골반 쪽을 맞춰서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실제로 껴보니까요, 아예 이 세퍼 유닛에서 엑시아 골반에 끼울 요 조인트 있죠? 이걸 빼고 엑시아에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세퍼에다가 다시 연결해주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엑시아 준비됐다고 먼저 끼우는 게 아니라 이제 코어 유닛에 달려있는 다른 유닛들도 다 전개를 해줘야죠. 먼저 대형 GN 캐논 뒤쪽에 이런 버니언의 뭐네 이런 거 다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쳇을 다 사용을 해서 관절을 움직여줍니다.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 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싫죠? 이렇게 관절들을 이중 관절이었으니까 이걸 다 활용을 해서 정면을 보게 해줄게요.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됐겠죠? 자, 양쪽 다 같은 각도로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GN 캐논 전개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믹 봤던 거 이중으로 연장하는 부분이랑 앞부분에 이렇게
디테일 파츠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날개도 위로 이렇게 꺾어준 뒤에 접혀져 있던 날개들 주익 전부 다 펼쳐줍니다. 다음은 하단부죠. 다리 펼쳐주도록 합시다. 아까 그냥 접었던 거 그대로 다시 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뭐 그렇게까지 복잡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엑시아 다리가 올 거잖아요. 이 슬라이드 하는 부분 펼쳐주고요. 그리고 발판 쪽도 한번 봐줘야겠죠? 먼저 발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락 걸어주고요. 위아래로 발판 펼친 다음에 엑시아 발을 고정할 조인트를 여기다가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벌어져 있던 양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엑시아 장착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베이스도 높여놔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베이스 조인트의 위치를 좀 바꿀게요. GN 암즈 때는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낮게 지금 가져갔는데 GN 아머쯤으로 이게 높이가 올라가니까 다시 뒤로 다시 도킹 스위치 누르면서 GN 세퍼 유닛에 도킹. 물론 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단 다리 위치 맞춰줘야 해요. 지금 보기보다 간섭 생기는 부분이 꽤 있어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GN 세퍼 유닛의 서브암 그냥 끼우면은 요 다리 부분이랑 맞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지금 펼쳐준 상태고요. 그리고 엑시아가 들어가면서 GN 세퍼 유닛의 양팔 어느 정도 벌려줘야 엑시아가 들어가요. 이런 간섭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 발바닥을 요 아래쪽에다가 장착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끼우면서 한 가지 진짜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안 들어갔어요. GN 세퍼 유닛이 왜 다 안 들어갔나 했더니 요 이제 서브암 프레임 때문입니다. 이 서브암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으면은 들어갈 때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랑 맞닿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프레임이랑 안쪽에 코어 유닛 프레임이랑 닿아가지고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밀어 넣기 전에 프레임을 가지런히 먼저 만들어줘야 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아래쪽 관절을 사용해서 서브암을 펼쳐주지 않으면은 이 GN 블레이드랑 간섭이 생겨요. 자, 아무튼 프레임 다시 가지런히 만들어 놓고 위에 버튼 누르면서 세퍼를 다시 넣습니다. 완전히 들어가면은 이 GN 세퍼 프레임이 끝까지 밀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요 파란색 부분은 요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고 서브암 프레임도 안쪽까지 끝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끼워주는데 좀 만져보니까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요 다리 쪽 안쪽에 관절이 이중 관절이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든 관절을 다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관절을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요 아래쪽 클로 유닛을 좀 더 앞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엑시아의 다리는 무릎을 가능한 일단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접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발목의 가드 부분을 들어 올려줘야 한다는 거고요. 발목을 어느 정도 또 굽혀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발바닥을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되면은 탁 소리와 함께 이렇게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핀에 감싸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발바닥 커버 닫고 이 앵클 가드까지 닫아주면 돼요. 이러고 나면은 지금처럼 완전히 무릎을 굽혀 놓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리를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다리 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자세는 무릎을 굽혀 놓은 자세인 거죠. 그리고 대형 GN 소드를 다시 낄 때는 엑시아의 어깨를 살짝 앞으로 구부린 다음에 일단은 요 GN 세퍼 유닛의 팔 일단은 좀 편하게 해준 뒤에 GN 소드의 암 조인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소드가 달린 부분을 살짝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세퍼에다가 장착을 하고 적당히 다시 세퍼를 좀 펼쳐주는 거죠. 자, GN 암즈에서 GN 아머로 변형 그리고 엑시아의 탑승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무엇보다 저 GN 세퍼라는 유닛이 생기면서 간섭되는 게 HG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G 때도 불편함이 없었다고는 못하겠는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게 좀 더
그리고 기믹도 추가되고 뭐가 많아지면서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특히나 저 엑시아가 장착될 때 간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엑시아 무장은 GM 블레이드는 일단은 컷. 저는 좀 억지로라도 지금 GM 블레이드를 허리에다가 장착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냥 이거 그냥 제 욕심이었습니다. GM 블레이드는 HG 때도 되게 불편했는데 사실상 안 꼈죠. 네, 메탈 빌드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똑같네요. 그리고 편하게 있으려면은 쉴드도 그냥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일단 엑시아를 장착하면서 느낀 거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무장. GN 소드 이외에는 욕심입니다. 장착하는 게. 왜냐면은 이 GM 블레이드가 이 다리 가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이렇게 다리를 좀 더 벌리고 싶거나 그러면은 GM 블레이드 무조건 빼야 되고요. 쉴드 같은 경우도 이 팔 뒤쪽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퍼 유닛이랑 간섭이 생깁니다. 그나마 GN 소드는 팔을 굽히면은 세퍼랑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좀 액션을 취하는데도 써먹을 수 있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둘러보게 되면은 볼륨감 크고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뭐랄까 이 정도 스케일의 GN 암즈가 가능할까? 라고 그런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한꺼번에 해소가 되면서 와 부담스럽네 막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멋은 또 있어요. 이거 참 그러면 이쯤에서 또 궁금한 거 하나 HG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GN 암즈도 비교했으니까 GN 아머도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디테일적인 부분에선 아까 잠깐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탈 빌드는 계속 언급하는 거지만 이 대형 GN 소드가 직선으로 쭉 뻗었습니다. 이거는 설정화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HG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랄까 각도가 들어가게끔 관절을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좀 엑시아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메탈 빌드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쫙 펴졌다. 전방이 탁 트였죠 지금. 그 외에도 일단 사이즈가 커지면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좀 압도되는 게 있긴 하네요. 화면을 꽉 채우잖아요 일단은. 그럼 간단하게 포즈들도 취해봐야겠죠. 먼저 엑시아가 세츠나가 네라유츠 하던 그 모습, GM 빔 라이플로 요격을 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먼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GM 블레이드 장착을 해제는 했지만 달고는 있습니다. 세퍼에 서브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블레이드를 한번 손에 쥐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 쪽에 클로도 전개를 해봤고요. 빔사벨 파츠까지 끼워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갑기도 한 클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예전에 메탈 빌드 엑시아 아발란체 대쉬가 되게 인기가 좋았었다 보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좀 쇼크였어요. 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들어갈 수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반갑네요. 자, 이번에는 소드에 있는 빔 그리고 이제 클로에 있는 빔까지 다, 그러니까 빔 파츠 낄 수 있는 곳은 다 껴봤습니다. 역시나 좀 뭔가 박력은 있네요. 거대함에서 오는 박력이라고 해야 할까. 일단은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정도로 볼륨감이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근데 그건 있다. 지금 이 소드가 펼쳐지면서 기존의 실루엣엔 없었던 이런 뭔가 가지 같은 것들이 막 생기면서 뾰족뾰족해진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의 실루엣 변화가 크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것도 공간 엄청 잡아먹는 포즈인데 일단 칼을 GN 소드를 휘두르는 포즈를 취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뭐 연결부도 다 라쳇 관절 썼겠다, 라쳇도 되게 단단하겠다 한번 포즈 취해봐야지 했는데 안정적으로 잘 취해주네요. 심지어 지금 촬영하면서 내내 추가 지지대 있죠. 보조 베이스는 사용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상당히 잘 버텨주네요. 물론 장시간 전시할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즈를 취하는 와중에 좀 느꼈던 건데요. 이 GN 세퍼 유닛의 서브암 아예 수납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만지다 보니까 클로 유닛에 관절이 있어서 살짝 다리를 벌릴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간섭을 최소화해서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서브암을. 그래서 처음에 세퍼 밀어 넣을 때부터 이렇게 좀 가지런히 서브암 접어놓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해서 포즈 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듀나메스도 한번 태워봐야겠죠. 근데 태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림도 없지 뭐 서브암 접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듀나메스의 이 골반 유닛 때문에 서브암을 접어서 수납한다는 거는 뭐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꺾어주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퍼 유닛의 이제 양팔 부분도 오히려 이제 엑시아보다 더 양쪽으로 벌려놔야 더 안정적으로 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퍼 유닛을 끼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서브암이 간섭이 심해가지고요. 아예 요 클로 유닛을 좌우로 벌려놨어요. 완전히 이렇게 벌리고 요 조심히 안쪽으로 다시 살짝 모아줘야 좀 안전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듀나메스까지 장착을 해봤습니다. 탑승 완료! 이제 타입 D 유닛이 이제 양팔이 바뀔 거잖아요. 타입 D 유닛이 아직 예약에는 안 들어갔지만 빨리 예약 받아서 완벽한 타입 D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 빌드 GN암즈 타입 2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엔딩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다면은 저 중간부터 요 발바닥 고정 핀 있죠? 이 발바닥 고정 파츠를 사용을 안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HG 때부터 저 발바닥 고정 없었어요. 이게 없어도 어차피 등이랑 골반 받쳐주고 있으니까 발까지 고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발바닥을 고정하니까 액션 취하거나 각도 조정하는데 계속 오히려 이 고정 핀이 빠져요, 오히려.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냥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뷰 맞춰봤는데 오늘 리뷰는 1편입니다. GN 아머 그리고 GN 암즈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뭐 물론 영상 초반에 구성 보면서 각각의 유닛들 살펴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믹들 살펴보긴 했지만 아직 그 유닛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해보지는 않았잖아요. 메탈 빌드가 되면서 추가된 새로운 기믹들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기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런 오리지널 기믹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져본 이 메빌 GN 암즈 타입 2인데요. 일단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GN 세퍼 유닛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안쪽이 그 기존의 원래 디자인보다도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고 막 생긴 게 되게 많잖아요. 서브암 생기고 뭐 그렇다 보니까 간섭이 생기는 부분들이라든가 좀 내가 많이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저 GN 세퍼 유닛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GN암즈로 결합하기 전에 세퍼 유닛이랑 이런 거 만져보시면서 본체에 연결하고 모빌 슈트 연결한 다음에 만져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조작이 편하겠구나, 이런 걸 좀 익혀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만지다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겠어요. 여러분 안녕. 법시